백만장자가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1,000를 건넸다. 다음 날 그는 그를 묘지에서 발견한다. 그는 백만장자의 어머니의 묘 앞에 서 있다. 비밀이 밝혀지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시부룩만을 내려다보는 조용한 보초처럼 서 있었고 황혼의 빛 속에서 그 창문들이 반짝였다. 안에서는 알렉산더 호손이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불안한 에너지를 품고 광활한 객실들을 걸어 다녔다. 42세의 알렉스는 여러 생애를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재산을 모았지만 그의 배에 늘어선 크리스탈 잔처럼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앞에서 멈췄고 어두워지는 하늘 위로 그의 모습이 겹쳐 비쳤다. 그의 눈가에 새겨진 주름은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근처 탁자 위에 놓인 액자 사진으로 향했다. 친절한 눈빛과 은빛으로 물든 머리카락을 가진 웃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엘리자베스 호손 4년 전에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닻이 되어주는 그의 어머니였다.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엄마. 그는 액자의 차가운 유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또 하루, 아무 일도 없는. 아이러니는 알렉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제국을 세웠고 자신의 개발 사업으로 시부룩만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켰지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디자이너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 찬 넓은 거실은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영묘 같았다. 한숨과 함께 알렉스는 창에서 돌아서서 서재로 향했다. 그 방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곳이었다. 어두운 목재 판넬, 가죽 장정된 책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한때 상원의원의 것이었던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가죽이 그의 밑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그의 눈은 달력으로 향했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를 보았다. 내일은 묘지를 또 방문하는 날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장례식 이후로 그가 지켜온 의식이었다. 이 방문들은 알렉스가 평화의 느낌을 얻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어머니의 존재 속에서 알았던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그가 등을 기대자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소박한 집에 울려 퍼지던 엘리자베스의 웃음소리, 그가 사업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그녀의 격려, 그의 야망이 무모해 보일 때조차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지지. 그녀는 그의 반석이었고 그의 비밀 유지자였으며 점점 불어나는 은행 계좌를 넘어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알렉스를 회상에서 깨웠다. 호손 씨, 그의 가정부인 피터슨 부인의 목소리였고 걱정이 묻어나는 듯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재로 가져다 드릴까요? 알렉스는 시계를 힐끗 보았고 몇 시간이나 지났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피터슨 부인. 오늘은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그는 거의 식당을 사용하지 않았고 서재의 고독을 선호했지만 오늘 밤 이 방에서 또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식당으로 가는 동안 알렉스의 발자국 소리가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각각 신중하게 선택되어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제 거의 그것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만든 허상의 또 다른 층에 불과했다.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는 식당은 알렉스의 고독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고 빈 의자들이 조용히 그를 나무라는 듯했다. 피터슨 부인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식사를 차려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고급 요리였지만 알렉스에게는 그저 영양분일 뿐이었다. 기계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그의 마음은 다음 날의 묘지 방문으로 향했다. 그것은 위안과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쓰디쓴 순례였다. 엘리자베스의 무덤 곁에서 알렉스는 가장 그녀와 가까이 있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알렉스는 만을 내려다보는 테라스로 이끌렸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바다의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시부룩만의 불빛들이 지상의 별처럼 반짝였다.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전망이었지만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았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지평선을 응시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과 어두운 대양 너머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고 고군분투하고 번영하는 세상이 있었다. 알렉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고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에 불과했다. 바람이 세지면서 그의 비싼 정장을 뚫고 들어오는 한기를 가져왔고 알렉스의 생각은 미래로 향했다. 그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그의 건물들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서 있을 것이지만 누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기억할 것인가? 그에게는 아내도 자녀도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그의 삶은 물질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게 느껴졌다. 침실로 돌아오면서 알렉스의 시선은 화장대 위에 있는 작고 평범한 상자에 머물렀다. 그 안에는 그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유일한 보석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단순한 금 로켓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고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았다. 한쪽에는 젊은 시절의 엘리자베스, 다른 쪽에는 아기였던 알렉스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보고 싶어요, 엄마.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알렉스는 뭔가가 곧 변할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수년간 철저히 통제된 일상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의 가장자리를 건드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사치로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외롭다고 느끼며 알렉스 호소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묘지 방문, 그를 진정으로 알았던 유일한 사람의 기억과 연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삶, 가족,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일련의 사건들이 운명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마침내 잠이 그를 덮치자 알렉스가 마음속으로 본 마지막 이미지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아는 듯한 미소였다. 마치 그녀가 곧 펼쳐질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저녁, 어두운 구름이 시부룩 만 위로 드리웠고 알렉산더 호손의 우울한 기분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가 묘지를 떠날 때였다. 엘리자베스의 무덤을 방문한 것은 특히 뜻깊었고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아픔을 남겼다. 그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미끄러지듯 앉을 때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죽 내장은 그가 떠나온 풍화된 묘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호손 씨? 그의 운전사 프랭크가 백미러로 알렉스의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알렉스는 망설였고 그의 시선은 이제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에 끌렸다. 아니요, 그는 잠시 후 말했다. 시내를 좀 돌아다녀요. 오늘 밤은 저 벽들 말고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랭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고급 세단을 시부룩만 시내로 향하게 했다. 그들이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천천히 달릴 때 알렉스는 이른 저녁에 활기를 띠는 마을을 지켜보았다. 커플들은 우산을 함께 쓰고 웅크리고 있었고 레스토랑 창문의 따뜻한 불빛은 커져가는 폭풍으로부터의 위안을 약속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이사회 회의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이루어진 그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갑자기 움직임이 알렉스의 눈에 들어왔다. 한 인형이 골목에서 튀어나와 거의 차와 충돌할 뻔했다. 프랭크는 그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다. 괜찮으십니까, 핫소른 씨? 프랭크가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알렉스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이제 상점 앞에 웅크리고 있는 구부정한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한 남자였다. 아마도 30대 후반으로 한때는 더 나았을 법한 옷을 입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차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그는 하늘을 향해 애매하게 손짓했고 그의 덥수룩한 수염에서 빗물이 떨어졌다. 남자의 눈에 있는 무언가, 피로와 존엄성이 섞인 가 알렉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생각도 없이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다. 여기요. 그는 깨끗한 $1000 지폐를 내밀며 말했다. 이걸 받으세요. 어디 건조한 곳을 찾아가세요. 남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저는 못...
그건 너무 많아요. 자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는 기침을 했고 그 깊고 거친 소리는 추위 속에서 보낸 밤들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알렉스는 자신도 놀랄 만큼 말했다. 이건 인류에 대한 투자예요. 그 말은 그 낯선 이에게만큼이나 그 자신도 놀라게 했다. 망설이며 남자는 손을 뻗어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포스터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핫소른입니다. 알렉스가 자신의 개방성에 놀라며 대답했다. 자신을 잘 돌보세요, 다니엘. 알렉스가 차로 돌아가려 할 때 다니엘이 불렀다. 핫소른 씨, 때때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가장 가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군요. 오늘 밤은요. 그 말은 알렉스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비가 그의 비싼 양복을 적시는 동안 다니엘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가 자신의 마음 주위에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벽에 금이 가는 것 같았다. 차로 돌아와 알렉스는 침묵 속에 앉았고 프랭크는 고용주의 기분을 감지하고 말없이 운전했다. 저택에 가까워질 때 알렉스가 입을 열었다. 프랭크,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프랭크의 눈이 다시 백미러에서 그와 마주쳤고 그 눈에는 놀란 기색이 있었다. 매일 그렇습니다, 핫소른 씨.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스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공허함이 덜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에서 광포하는 폭풍을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뭔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불꽃을 느꼈다. 희망? 목적? 그것이 무엇이든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흥분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알렉스는 자신이 다니엘 포스터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남자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는지 궁금했다. 자신이 호화로운 곳에 누워있는 동안 누군가가 저 밖 빗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가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함을 가져왔다. 잠들 수 없어 알렉스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메모장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그의 펜에서 흘러나왔다.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저렴한 주택 구상, 직업훈련 계획 등. 밤이 깊어갈수록 알렉스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목적의식을 느꼈다. 새벽이 밝아오며 시부룩만의 창백한 빛을 들이울 때 알렉스는 테라스에 서서 마을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하루에 대해 생각했다. 이사회 회의, 투자 검토, 그의 부유한 삶의 일상적인 속박들. 하지만 이제 거기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기대감, 뭔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느낌. 알렉스는 그의 충동적인 친절한 행동이 그의 조심스럽게 정돈된 세계의 기반을 흔들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다니엘 포스터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 동안 알렉스는 자신이 시부룩만의 거리로 다시 끌려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의 눈은 노숙자들의 얼굴을 훑으며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남자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그의 인식에 도전하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들을 자극했다. 알렉스가 알 수 없었던 것은 다니엘 포스터가 단순한 우연한 만남 이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미스터리를 풀 열쇠였고 알렉스가 자신의 가족,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정의할 진실이었다.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알렉스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세상이 어쩐지 달라 보였다.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능성들로 가득 찬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알렉산더 핫소르는 미래가 가져다 줄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다니엘 포스터와의 만남 다음 날 아침, 알렉산더 핫소르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가 아침 루틴을 거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전날 밤의 사건들로 돌아갔다. 다니엘의 이미지,
비에 젖고 취약하면서도 어딘가 위험 있는 모습이 그의 생각 속에 남아 있었다. 알렉스의 하루는 평소와 같은 회의와 컨퍼런스 콜로 가득 찼지만 그는 정신이 산만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반응은 자동적이었고 마음은 그가 전에는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능성들을 향해 방황했다. 오후 늦게가 되자 그는 사무실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오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해주세요.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외출할 예정입니다. 묘지로 가는 길은 익숙했다. 수없이 많은 방문으로 각각의 회전과 랜드마크가 그의 기억에 새겨져 있었다. 알렉스가 어머니의 묘지에 다가갔을 때 그는 근처에 서 있는 인물을 보고 놀랐다. 그 남자는 알렉스의 발소리에 돌아섰고 알렉스가 즉시 알아본 얼굴을 드러냈다. 핫소른 씨,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조나단 머서. 알렉스가 내민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조나단은 수십 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변호사이자 신뢰받는 가족 친구였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나단의 표정은 엄숙했다. 당신을 위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알렉스. 당신의 어머니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알렉스는 따뜻한 오후 햇살 속에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는데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당신에게 언제 주어야 할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봉투에는 핫소른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왁스 도장이 찍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알렉스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죠? 조나단의 눈에는 동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당신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그녀가 몇 년 전에 쓰셨죠. 병들기 훨씬 전에. 그녀는 제게 그녀가 돌아가신 지 4년 후 하루도 빠르지 않게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알렉스는 봉투를 응시했다.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로 그의 이름이 앞면에 쓰여 있었다. 왜 기다려야 했던 알렉스는 봉투를 응시했다.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로 그의 이름이 앞면에 쓰여 있었다. 왜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녀는 당신이 읽으면 이해할 거라고 하셨어요. 조나단이 대답했다. 알렉스, 저는 그 편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그것을 제게 맡기실 때 감정적이셨어요. 무엇이 들어있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어왔다. 고마워요, 조나단. 이걸 지켜주시고 제게 가져다 주셔서요. 조나단은 알렉스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알렉스. 그것은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알렉스는 과거의 무게를 품은 채 홀로 남겨졌다. 한동안 알렉스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 꽉 쥐어진 편지를 들고서. 마침내 그는 어머니의 묘비 근처에 있는 벤치의 자리를 잡았다. 지난 4년 동안 그가 무언의 돌과 수많은 생각을 나누었던 바로 그 벤치였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는 봉인을 뜯고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익숙한 향기가 종이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를 더 행복했던 시절로 데려가는 듯했다. 그가 읽기 시작하자 주변 세상이 흐려졌다. 사랑하는 알렉산더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겠구나. 그동안 네가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내게 지우려는 짐이 네가 이룬 어떤 평형도 깨뜨릴까 두렵구나. 수십 년 동안 내가 간직해온 진실이 있단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비밀이야. 이제 네가 전체 이야기를 알 때가 됐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 말이야. 네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내가 엘리자베스 호손이 되기 전에 난 제임스 포스터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었어. 우리는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거의 아이들이나 다름없었지. 그 시절에는 미혼모가 가혹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세상과 맞서야 했단다. 제임스는 친절했지만 우리 둘 다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 그건 내가 해본 가장 힘든 일이었단다, 알렉스. 내 아기를 넘겨준 그날은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야. 인생은 계속 흘러갔지. 난 네 아버지를 만나 다시 사랑에 빠졌고 너라는 축복을 받았어. 하지만 난 내 첫째 아이를 결코 잊지 않았어. 수년 동안 그 아이를 찾으려 노력했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단다. 내 유언장에 그 아이를 위한 조항도 만들었어. 비록 직접 연락할 용기는 내지 못했지만 알렉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겐밖에 형제가 있단다. 너처럼 자신의 유산에 대한 전체 진실을 모른 채 자란 형제 말이야. 그가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의 이름은 다니엘 포스터야. 이 소식이 충격일 거란 걸 알아. 난 언제 어떻게 너에게 말할지 수년간 고민했어. 결국 이런 방식을 택했지. 네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네 삶을 확립할 시간을 주고 싶었단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온 것을 용서해 주길 바라. 내가 가장 바라는 건 너희 둘이 서로를 찾는 거야. 네가 알고 있던 삶과 가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지. 너희 둘의 삶에 있는 너희가 인식조차 못했을 빈 공간들을 채우는 거야. 기억해라, 알렉스.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거란다. 그건 사랑이고 선택이며 우리가 만들고 키워나가는 연결이야. 넌 항상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때로는 야망과 성공이라는 벽 뒤에 숨기긴 했지만 말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난 내 두 아들 모두를 내 인생의 매 순간 사랑했단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네가 새로운 목적을 찾고 세상과 너 자신에 대한 새로운 연결을 발견하길 바란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엄마가 알렉스는 편지를 내렸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어머니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형제. 그에겐 형제가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번개처럼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다. 다니엘 포스터. 그가 빗속에서 만났던 남자, 그가 우연히 돈을 주었던 노숙자. 그럴 리가 있을까? 그 이름은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다. 알렉스는 갑자기 일어섰다. 생각이 빠르게 달렸다. 그는 다니엘을 찾아야 했다. 그는 답변이 필요했다. 그가 차를 향해 서둘러 가며 편지를 꽉 쥐고 있었다. 알렉스는 발 아래 땅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삶, 그의 가족, 그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몇 문단 안에 뒤집혀 버렸다. 그가 시브룩베이로 돌아가는 길을 운전하면서 그의 눈은 거리를 스캔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의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희망. 어딘가에 다니엘 포스터가 시브룩베이의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것을 모른 채 있었다. 그리고 알렉산더 호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남자는 가족, 정체성, 소속감의 의미를 재정의할 여정의 문턱에 서 있었다. 태양이 시브룩베이 위로 지고 있었다. 알렉스의 차가 거리를 달리는 동안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운명의 손가락이 뻗어나와 그를 상상도 못했던 미래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편지가 그의 주머니에서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시브룩베이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킬 변화의 촉매제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알렉산더 호소는 전에 없던 긴박감을 느꼈다. 잠은 그를 피해갔고 그의 마음은 질문과 가능성들의 소용돌이였다. 시브룩베이의 첫 빛이 스며들자 알렉스는 이미 옷을 입고 문을 나서고 있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그의 재킷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어져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알렉스의 눈은 모든 골목, 모든 문간을 훑어보며 다니엘 포스터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가 우연한 만남으로 치부했던 남자가 이제 그의 삶의 한 부분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태양은 하늘 높이 올랐다. 알렉스의 수색은 매분이 지날수록 더욱 절박해졌다. 그는 상점 주인들에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특징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 남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오후가 다가오면서 피로와 좌절감이 밀려왔다. 지쳐서 알렉스는 자신도 모르게 묘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언제나 그의 피난처였다. 어머니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곳이었다. 이제 어머니의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의 조언이 필요했다. 엘리자베스의 무덤에 다가가자 알렉스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거기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포스터였다. 잠시 동안 알렉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다니엘의 옷은 그들이 만났던 밤과 같았다. 낡고 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경건함과 상실감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니엘? 알렉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조용한 묘지에서 그 소리는 멀리 퍼졌다. 다니엘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놀람이 역력했다. 호손 씨, 저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라 그저... 알렉스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은 결코 다니엘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자 그는 다니엘의 특징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눈의 모양, 턱선의 곡선. 다니엘은 일어섰다. 무릎의 흙을 털어 다니엘은 일어섰다. 무릎의 흙을 털어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실 수 있죠? 알렉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우리 어머니가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알렉스가 다니엘에게 편지를 건넸다. 다니엘이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들을 지켜보는 것은 충격, 불신, 고통,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희망의 빛. 마치 자신의 반응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같았다. 마침내 다니엘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게 진짜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형제입니다. 알렉스가 말을 마쳤다. 그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두 남자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이 순간에 엄청난 의미가 그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다니엘이었다. 그의 입에서 숨 막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난 항상 내 친가족을 찾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워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솟구쳐 올랐다.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나요? 입양된 것에 대해서요. 다니엘의 시선은 다시 비석으로 향했다. 평생이요. 내 양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절대 진실을 숨기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들은 내 친부모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이름 하나, 엘리자베스. 와, 그녀가 젊었고 나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는 것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알렉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편지에 어머니는 수년간 당신을 추적하려고 노력하셨대요. 다니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는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니엘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알렉스의 마음을 울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손을 뻗어 형제의 어깨를 잡았다. 그 접촉이 둘에게 무언가를 깨뜨린 것 같았고 갑자기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수년간의 외로움과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갈망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두 남자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다. 알렉스는 목을 가다듬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다니엘,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고 알아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호손의 아들이 어떻게 저택에 살고 있는 동안 그의 형제는 거리에서 살게 되었는지 같은 것 말이죠. 그 솔직한 말이 알렉스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삶의 격차가 이렇게 날카롭게 대비되니 마치 비난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알았더라면. 이봐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의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 끼어들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다른 패를 나눠주곤 하죠.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다. 결심이 서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게 남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니엘, 내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잠시 동안 다니엘은 거절할 것 같아 보였다. 자존심이 필요와 싸우는 것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처졌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자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걸 하려면, 만약 우리가 형제가 되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물론이죠. 알렉스가 재빨리 동의했다. 우리가 함께 알아내보죠. 하지만 먼저 당신을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우리는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들이 알렉스의 차를 향해 걸어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연결로 묶여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고 도전과 잠재적인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 둘의 삶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관계의 약속도 있었다. 알렉스는 묘지를 떠나며 다니엘을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며칠 만에 그의 세심하게 정돈된 세계가 뒤집혔다. 그러나 처음으로 수년 만에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시부룩만이 차창 밖으로 지나갈 때 두 남자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말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질문과 설명, 그들을 갈라놓은 광대한 경험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간. 지금은 단순히 서로의 존재 속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낯선 사람에서 가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작하기에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을 금색과 분홍색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이 알렉스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이 처음으로 말을 했다. 그는 펼쳐진 대저택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그의 성공의 상징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집이기도 해요, 다니엘. 다니엘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집. 그가 마치 그 단어를 시험해보듯 반복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알아낼 거예요. 그들이 집을 향해 걸어갈 때 첫 별들이 어두워지는 하늘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두 남자 모두 새롭고 깊은 무언가가 스티링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여정은 도전적일 것이다. 불편한 진실과 어려운 대화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치유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유대감의 힘과 가족의 따뜻함으로 그들의 삶의 빈 공간을 채우는 약속. 문이 그들 뒤에서 닫히며 세상을 차단하고 그들이 새로운 현실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들을 감쌌다. 과거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렸지만 이제 그것들은 둘 중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조심스러운 음표들과 함께였다. 둘 다 인생의 도전을 혼자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 다음 날들은 다니엘이 호손 저택에 도착한 후 두 형제 모두에게 감정과 적응의 소용돌이었다. 알렉스는 다니엘에게 게스트 스위트 중 하나를 주었는데 그 공간은 다니엘이 살았던 어떤 아파트보다도 컸다. 그들의 삶의 격차는 지속적이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존재감이었고 그들의 성장하는 유대감 속에서 어색한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셋째 날 아침, 그들이 햇살 가득한 아침 식사 공간에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잠시 후 알렉스의 가정부인 피터슨 부인이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호손 씨, 로버트 설리반이라는 분이 당신을 만나러 오셨어요. 어머니의 오랜 친구라고 하시네요. 알렉스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 이름이 어렴풋이 익숙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다니엘을 힐끗 보았고 다니엘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안으로 모셔주세요, 피터슨 부인. 잠시 후 60대 후반의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흰 머리카락이 가득했고 구석구석에 주름이 잡힌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이 알렉스와 다니엘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커졌다. 세상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리지의 아들들이 마침내 함께 있네요. 알렉스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설리반 씨, 저는 알렉산더 호손이고 이쪽은 제 형제 다니엘 포스터입니다. 밥은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악수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밥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당신 어머니의 친구였어요. 이전부터. 그녀가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요. 다니엘이 조용히 말을 마무했다. 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맞아요. 나는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시브룩베이로 돌아와 리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글쎄요. 그녀의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와야 했어요. 알렉스는 밥에게 자리를 권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그의 안에서 싸웠다. 우리 어머니를 젊었을 때 아셨군요.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을 때요. 밥이 말을 마무리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먼 기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리지는 내게 여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함께 자랐고 모든 걸 공유했죠.
나는 그녀의 모든 일을 함께 겪었어요. 제임스와의 관계, 임신, 그 이후의 일들까지. 다니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정보에 대한 갈망이 명백했다. 그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물론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이야기를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아침 햇살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안 밥은 엘리자베스 호손의 젊은 시절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려냈다. 그는 재치 있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활기찬 젊은 여성, 제임스 포스터와의 열정적인 로맨스, 그리고 관대하지 않은 시대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 어머니는 겨우 18살이었어요. 밥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고통이 묻어났다. 제임스는 20살이었죠. 그들은 정말 사랑했어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아이들이었죠. 리지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겁에 질렸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엄격하고 구식이었거든요.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죠. 알렉스와 다니엘은 밥이 비밀스러운 몇 달간의 이야기, 엘리자베스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선택의 무게와 씨름하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열중해서 들었다. 제임스는 그녀에게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밥이 계속했다. 결혼하고 아기를 함께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리지는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봤어요. 그들 중 누구도 그런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다니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녀는 저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군요. 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리지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어요, 다니엘.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어른 흉내를 내는 두껍에 질린 10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알렉스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임스에 대해서요. 밥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제임스는, 그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죄책감, 상실감, 그에게는 너무 버거웠죠. 입양이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몇 년 전에 그가 서부 어딘가에 있다고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도 갖지 않았대요. 과거의 무게가 그들 모두를 짓누르는 듯했다. 다니엘이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상충되는 감정들의 연구 대상 같았다. 고통, 이해, 그리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부모와 연결되고 싶은 절박한 욕구. 알렉스는 그의 형제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삶 사이의 간극이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동시에 그들의 공유된 역사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다. 밥의 목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다시 끌었다. 리지는,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어요. 당신들 둘 중 누구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녀가 당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알렉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행복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일부는 항상 그녀의 첫째 아이에게 속해 있었죠.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생각하며 모든 단어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후회를 떠올렸다. 그녀는 다니엘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수년 동안. 알아요. 밥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털어놓았어요. 모든 단서, 모든 실망, 특히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죠. 다니엘이 창에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빛났다. 알았더라면, 제가 그녀를 제 시간에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밥은 일어나 부드럽게 다니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 어떻게든 그녀는 당신이 이 가족에게 돌아올 길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편지를 남긴 거예요. 알렉스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사랑과 희생의 무게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마침내 알렉스가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다. 고마워요, 밥. 여기 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요. 이것은 당신이 아시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밥은 미소 지었다. 쓸쓸하면서도 달콤한 표정이었다. 리지는 나에게 가족이었어요. 그것은 당신들 아들들도 가족으로 만들어주죠. 당신들이 자신의 역사,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밥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알렉스와 다니엘에게 돌아섰다. 당신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리지의 두 반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녀의 강함,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정신. 그녀는 당신들 둘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밥이 떠난 후 알렉스와 다니엘은 거실에 앉아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녀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 자신과 서로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층위를 더했다. 다니엘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상해요. 평생 동안 내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나를 포기했는지 상상했죠. 이제 알게 되니 뭔가 달라졌나요? 알렉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다니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여전히 그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해가 돼요.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최선이라고 생각한 일을 했어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알았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강하고 사랑이 넘치며 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슬픔의 흔적이 있었던. 그녀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랑도 함께 간직했죠. 우리 둘을 위해서. 오후에 햇살이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두 형제는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계시는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그들의 매우 다른 삶 사이의 간극을 일부 메웠다. 알렉스는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더 이상 그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과거와 살아있는 연결고리, 그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가족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묻어났다. 알렉스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책임감의 무게와 새로운 것의 움직임을 느꼈다. 그가 전에 알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감각. 우리는 그녀의 기억을 기리겠어요. 형제가 되는 법을 배우겠어요.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내겠어요. 하루가 저물어 가면서 두 사람 모두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이제 밝혀진 과거의 그림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둘 다 예측할 수 없는 도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그 미래를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낯선 이들이 아닌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로서 마주하게 되었다. 날이 밝아올 때 시부룩만 위로 황금빛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알렉산더 호소는 그의 서재 창가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지난 몇 달은 감정과 계시의 소용돌이였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것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알렉스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들어오세요. 그가 불렀다.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니엘이 들어왔다. 알렉스가 그를 본 적 중 가장 단정한 모습이었다. 낡은 옷과 덥수룩한 수염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자신감과 목적의식이 넘치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단추 달린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큰 날 준비됐어? 다니엘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 너는? 다니엘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알렉스는 이것이 동생의 불안함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 같아. 그냥 큰 책임감이 느껴져. 알지? 알아. 알렉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으로 너보다 더 신뢰할 사람은 없어. 그들이 말하는 프로젝트는 형제 간의 수많은 밤샘 대화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다니엘의 거리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알렉스의 자원과 사업 수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오늘은 호손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이었다. 이 다목적 시설은 시부룩만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지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들이 마을로 운전해 가는 동안 알렉스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니엘의 과거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의 이야기를 확인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는 형제 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알렉스의 친자 관계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잭 호손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의 리처드 켈러한과의 연결을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로 결정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한때 방치되었던 마을의 한 구역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이전에 창고였던 건물은 직업훈련센터, 건강클리닉, 보육시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갖춘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알렉스와 다니엘을 작은 자원봉사자들,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의 무리가 맞이했다. 피터슨 부인도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다과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며 자부심에 빛나는 모습이었다. 호손 씨, 포스터 씨, 젊은 기자가 외치며 마이크를 들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렉스는 다니엘을 힐끗 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의사소통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쳤다. 저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있다면 누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센터의 프로그램과 목표를 설명하는 동안 알렉스는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동생이 항상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다. 어려움과 고난 아래에 숨겨져 있던 동정심 많고 명석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의지로 가득 찬 사람. 리본 커팅 행사는 연설, 박수, 카메라 플래시의 물결 속에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알렉스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군중이 흩어지고 형제들이 센터의 메인홀에 홀로 남았을 때였다. 믿을 수 있어? 다니엘이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골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지. 알렉스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마쳤다. 내 삶을 포함해서 말이야. 다니엘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알렉스, 내가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센터를 가리켰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날 믿어주고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알렉스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다니엘. 오히려 내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넌 나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줬지. 형제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수년간의 외로움과 놓쳐버린 연결들이 그들의 새로 발견한 유대감과 공동의 목적의 따뜻함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들이 떨어져 나와 눈물을 닦고 자신들의 감상에 웃음 짓고 있을 때 입구에서의 소동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센터의 첫 번째 의뢰인들이 도움과 희망을 찾아온 것이었다. 다니엘은 어깨를 펴고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자, 형, 일하러 갈까?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바름의 감각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래, 가자.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는 동안 알렉스는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보았다. 엘리자베스 호손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것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다니엘의 아이디어였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여성에 대한 헌사였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알렉스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과거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든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오든 그와 다니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엘리자베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자신이 선택한 가족을 만들고 그 소속감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호손 커뮤니티 센터는 활기차게 움직였다.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소리로 가득 찼다. 알렉스와 다니엘이 나란히 일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노력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 모두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속죄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고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고 연민, 이해, 그리고 형제의 끊을 수 없는 유대 위에 미래를 세우는 방법이었다. 하루가 지나면서 알렉스는 자신의 영역에서 일하는 다니엘을 지켜보았다.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구직자에게 격려를 건네고 노인에게 인내심을 갖고 자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이런 순간들에서 알렉스는 단순히 그의 동생이 아닌
그들의 어머니의 친절함과 그들이 공유하는 회복력의 반영을 보았다. 해가 시부룩만 위로 지고 있을 때 형제들은 마침내 그날의 센터 운영을 마쳤다. 지치긴 했지만 흥분된 상태로 그들은 계단에 서서 그들의 노력으로 영원히 변화된 마을을 바라보았다. 알아. 알렉스가 편안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러실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계속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해.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황혼 하늘의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완성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생긴 공허함,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동생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찾았다. 단순히 가족이 아닌 공동체를 찾았다. 그들의 삶을 형성했던 침묵의 유산은 이제 희망의 유산으로 변모되어 그들 자신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부룩만이 후방 거울에서 희미해지고 호손 저택이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알렉스는 그들 이야기의 한 장이 끝나고 있지만 또 다른 장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과거가 아직 어떤 비밀을 품고 있든 그와 다니엘은 형제로서, 동반자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것이다. 차가 익숙한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자 저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났다. 하지만 알렉스에게 집은 이제 더 이상 이 웅장한 저택만이 아니었다. 집은 다니엘의 눈에 담긴 이해였고 그들 마음속에 공통된 목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인도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들이 따뜻한 현관의 불빛 속으로 들어서자 알렉스는 깊은 감사의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찾은 형제에 대해, 그가 직면한 진실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 단지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시부룩만 전체를 위해 침묵의 유산은 깨어졌고 이제 희망과 연민, 그리고 가족의 영속적인 힘, 주어진 것과 선택한 것 모두의 교향곡으로 대체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와 다니엘은 호손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을 위해 일찍 일어났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의 수많은 밤샘 대화에서 태어났다. 다니엘의 노숙 생활 경험과 알렉스의 자원 및 비즈니스 수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준비됐어? 알렉스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될 수 있는 만큼은요. 이건 정말 큰 책임감이에요, 알렉스. 나도 알아, 알렉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들이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알렉스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놀라워했다. 다니엘의 과거에 대한 조사는 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었고 이는 형제 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알렉스의 아버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잭 호손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의 리처드 켈러 행와의 연결을 탐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결정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한때 방치되었던 마을의 한 구역에 당당히 서 있었다. 옛 창고 건물은 직업훈련센터, 건강클리닉, 어린이집, 그리고 임시 주거시설을 갖춘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자원봉사자들,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들로 구성된 작은 군중이 그들을 맞이했다. 피터슨 부인도 거기 있었는데 다과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휘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호손 씨, 포스터 씨, 한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렉스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는 우리가 도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있다면 누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센터의 프로그램과 목표를 설명하는 동안 알렉스는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동생이 항상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다. 어려움과 고난 아래에 숨겨져 있던 연민, 어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테이프 커팅 행사는 연설과 박수, 그리고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의 혼란 속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알렉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군중이 흩어지고 형제들이 센터의 메인 홀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였다. 이게 믿어져? 다니엘이 경외심을 담아 주위를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골목에서 자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네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 알렉스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마무리했다. 내 삶도 포함해서 말이야. 다니엘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알렉스, 내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센터를 가리켰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날 믿어줘서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줘서. 알렉스는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가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 다니엘. 오히려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해. 넌 나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넌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줬어. 형제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년간의 외로움과 놓쳐버린 연결들이 그들의 공통된 목적과 새로 발견한 유대감의 따뜻함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들이 떨어지며 눈물을 닦고 자신들의 감상에 웃음 짓고 있을 때 입구에서의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센터의 첫 번째 이용자들로 도움과 희망을 찾아온 이들이었다. 다니엘은 어깨를 펴고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자, 형, 일을 시작해볼까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감쌌다. 그래, 시작하자.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러 움직일 때 알렉스는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발견했다. 엘리자베스 호손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것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다니엘의 아이디어였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여성에 대한 헌사였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알렉스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과거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든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오든 그와 다니엘은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엘리자베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가족을 만들고 그 소속감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확장시킴으로써 호손 커뮤니티 센터는 활기차게 움직였고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소리로 가득 찼다. 알렉스와 다니엘이 나란히 일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노력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 모두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속죄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이었고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고 연민과 이해, 그리고 형제 간에 깨지지 않는 유대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었다. 하루가 지나가면서 알렉스는 자신의 영역에서 일하는 다니엘을 지켜보았다.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구직자에게 격려를 건네고 노인에게 인내심을 갖고 자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이런 순간들에서 알렉스는 단지 자신의 동생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친절함과 그들이 공유하는 회복력의 반영을 보았다. 해가 시부룩만 위로 지고 있을 때 형제들은 마침내 그날의 센터 운영을 마쳤다. 지쳤지만 흥분된 상태로 그들은 계단에 서서 그들의 노력으로 영원히 변화된 마을을 바라보았다. 알아, 알렉스가 편안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러실 것 같아. 하지만 난 엄마가 계속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느낌이 들어.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첫 번째 별들이 황혼의 하늘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완성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공허함,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이제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형제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발견했다.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찾았다. 그들의 삶을 형성했던 침묵의 유산은 이제 희망의 유산으로 변모되어 그들 자신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 미치고 있었다. 시부룩만이 차창 밖으로 사라지면서 호손 저택이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알렉스는 한 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과거에 어떤 비밀이 아직 남아있든 그와 다니엘은 함께 맞설 것이다. 형제로서, 동반자로서, 가족으로서. 차가 익숙한 진입로를 따라 올라갔고 저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났다. 하지만 알렉스에게 집은 더 이상 이 웅장한 저택만이 아니었다. 집은 다니엘의 눈에 담긴 이해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유된 목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인도했다는 지식이었다. 그들이 현관의 따뜻한 빛 속으로 들어서자 알렉스는 깊은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찾은 형제에 대해, 그가 마주한 진실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해, 단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브룩만 전체를 위해. 침묵의 유산은 깨어졌고 이제 희망과 연민, 그리고 가족의 영원한 힘, 주어진 것과 선택된 것 모두의 교향곡으로 대체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와 다니엘은 호손 커뮤니티 센터의 개장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센터는 한때 방치되었던 마을의 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전에 창고였던 건물은 직업훈련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그리고 임시주거시설을 갖춘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작은 군중의 자원봉사자들, 지역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피터슨 부인도 그곳에 있었는데 다과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며 자부심에 빛나고 있었다. 호손 씨, 포스터 씨,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렉스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의사소통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센터의 프로그램과 목표를 설명하는 동안 알렉스는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동생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어려움과 고난 아래에 숨겨져 있었지만 연민 어리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테이프 커팅 행사는 연설, 박수,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의 물결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갔다. 하지만 알렉스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군중이 흩어지고 형제들이 센터의 메인 홀에 홀로 남겨졌을 때였다. 이게 정말 믿어지나요? 다니엘이 경외심을 담아 주변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골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알렉스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마쳤다. 내 삶을 포함해서요. 다니엘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교차했다. 알렉스, 제가 당신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센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를 믿어주고 다시 한번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셔서요. 알렉스는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해요. 당신은 내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어요. 형제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수년간의 외로움과 놓쳐버린 연결이 그들의 공유된 목적과 새로 발견한 유대감의 따뜻함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들이 떨어져 나와 눈물을 닦고 자신들의 감정에 웃음 짓고 있을 때 입구에서의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들의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다. 센터의 첫 번째 내방객들이 도움과 희망을 찾아온 것이다. 다니엘은 어깨를 펴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자, 형, 일하러 갈까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바름의 감각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래, 가자.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러 가는 동안 알렉스는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발견했다.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엘리자베스 호손의 사진이었다. 그것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다니엘의 아이디어였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여성에 대한 헌사였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알렉스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과거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든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오든
그는 자신과 다니엘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엘리자베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자신이 선택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그 소속감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확장시키는 것으로 호손 커뮤니티 센터는 활기차게 움직였고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소리로 가득 찼다. 알렉스와 다니엘이 나란히 일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노력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 모두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속죄 이상이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이었고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고 연민과 이해, 그리고 형제의 끊을 수 없는 유대 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었다. 하루가 지나가면서 알렉스는 다니엘이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구직자에게 용기를 주고 노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원을 설명해주는 모습. 이러한 순간들에서 알렉스는 단순히 자신의 형제가 아닌 그들의 어머니의 친절함과 그들이 공유하는 회복력의 반영을 보았다. 마침내 형제들이 그날의 센터 문을 닫을 때쯤 시부룩만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지치긴 했지만 흥분한 채로 그들은 계단에 서서 그들의 노력으로 영원히 변화된 마을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알렉스가 편안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첫 번째 별들이 황혼의 하늘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완성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공허함,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이제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형제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발견했다.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찾았다. 그들의 삶을 형성했던 침묵의 유산은 이제 희망의 유산으로 변모되어 그들 자신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부룩만이 차창 밖으로 사라지면서 호손 저택이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알렉스는 한 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과거에 어떤 비밀이 아직 남아있든 그와 다니엘은 함께 맞설 것이다. 형제로서, 동반자로서, 가족으로서 차가 익숙한 진입로를 따라 올라갔고 저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났다. 하지만 알렉스에게 집은 더 이상 이 웅장한 저택만이 아니었다. 집은 다니엘의 눈에 담긴 이해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유된 목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인도했다는 지식이었다. 그들이 현관의 따뜻한 빛 속으로 들어서자 알렉스는 깊은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찾은 형제에 대해, 그가 마주한 진실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해, 단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부룩만 전체를 위해서였다. 알렉스와 다니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그들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이자 선택에 의해 더욱 견고해진 가족이었다. 엘리자베스 호손의 유산은 이제 침묵이 아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 시부룩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 유산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알렉스와 다니엘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부룩만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호송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